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는 페드의 금리 인하 결정이 있죠. 수요일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은 그걸 분기점으로 해서 연말 랠리가 지속될지 안 될지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엑스텐 2026년도 이제 픽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넘버원 픽은 엔비디아입니다 하고 말씀드려서 엔비디아 좀 상황 좀 분석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4차 혁명기를 맞아서 삽과 곡괭이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내선 해서 사실은 엑스텐의 뭐 5선이 오늘 소개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엑스텐 MOS 포트폴리오 운영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고는 오늘 오후에는요. 기본적 분석 공부방으로 대자대조표 파트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두산 프로젝트 구독자 10,000분 달성 프로젝트 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바로 구독,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폴리마켓 보면요. D2입니다. 이틀 남았는데요. 보시면 지금 현재 금리 인하 확률을 94%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확실시 된다 해서 큰 이변이 없으면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다 해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뭐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좀 빠지진 않고 좀 올라주는 그런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멘트를 해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월 들어서 큰 상승을 했다고 느꼈는데 지수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12월 1일서부터 지금까지 별로 오른 건 없습니다. 다 1% 내외로 조금 올라 있는 상황, 즉 강보합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체감상으로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 특히 소형주들 많이 밀렸던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느낌상으로는 혹은 제 포트의 수익률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12월 초였습니다. 반도체주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 고점에서부터 15.5% 굉장히 큰 하락을 해줬었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큰 폭의 하락이 오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난 10일 동안 바닥에서 16.8%의 상승을 이루어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3층 중간 넘어와 있는데 조금만 잘하면은 이제 고점도 뚫을 수 있다. 그래서 역시 시장은 반도체주들의 성장이 있어줘야만 지금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같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도 사실은 이 세마이컨덕터 즉 반도체 지수 종목들에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돼야 된다 해서 보고 있고요. 근데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는 뭐냐? 저는 볼 때 개인 심리 벌써 많이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기준으로 하면은 불리시가 44%로 부쩍 늘었고요. 그다음에 중립이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그 베어리시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 배경으로 해서 결국은 연말 랠리, 연초 랠리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개인의 힘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나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기관 투자가들도 굉장히 불리시한 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오면서 포트를 많이 채웠고요. 그래서 역대적으로 보면 포트 가장 높았던 거는 한 1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워지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월화가 좀 탄탄하게만 맞춰주면 수요일 목요일은 약간 조정은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금요일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는 국면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을 한번 바라보면요, 근본은 AI 성장입니다. 지금까지 2003년, 23년, 2024년, 2025년에 이르기까지 AI 성장이 없었으면 경제적인 성장은 없었다. 주가는 이렇게 오르지 못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그림 보면은요, AI가 10년 뒤에는 19배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성장의 뷰고요. 사실은 지금 보면은 한 3년 동안에 뭐 올라가긴 올라왔지만 뭐 한 50% 올라왔나 60% 올라왔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19배가 큰다. 상상을 초월한 38.5%의 상승을 보일 거다. 매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던 말던 저는 사실은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동안은 계속해서 성장하겠구나 하는 거는 믿음이 확고합니다. 하지만 이 뒤의 성장은 세상이 또 많이 바뀔 거잖아요. AI가 나오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지만 이런 기대는 갖고 있다 하는 거는 저는 확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뭐를 봐야 되냐, 우리가 어떤 주식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제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를 넘버원 픽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서부터 AI 시대가 시작이 됐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2023년, 24년, 25년 3년이 지나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요 20불에 시작해서 지금 200불 찍었습니다. 그러면 20배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은요, 와 진짜 중간중간에 많이도 올랐지만 굉장히 많이 접었고 지금은 거의 꼭지에 와 있구나.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은 헤드앤숄더에 머리 끝났고 이제 언덕 만들고는 좀 많이 빠지겠구나 하는 우려가 많은 그래프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덜컹 크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10배가 오른 주식은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그 그래프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로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로그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렇게 지금 많이 접은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비하면은. 그리고 항상 접고 이때는 많이 접었죠. 이때 이제 금년 4월이었죠. 많이 접었습니다. 이때에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조금 접은 것 정도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심하게 접지는 않았구나. 단지 주가가 절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커 보이는구나. 그래서 크게 오른 주식들은 이렇게 로그 그래프를 보면서 진짜로 수익률이 그대로 이어지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 속도는요, 이때 4월서부터 올라온 속도는 거의 과거 초창기에 올라왔던 속도가 거의 비슷하고요. 이 중간에 이 속도는 사실은 따라잡을 수가 없죠. 이때는 뭐냐, 23년도에 확고한 성장을 바탕으로 이제는 진짜 더 간다 해서 약간 과열이 됐던 국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접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봐보시면은요, 시즈널리티가 존재를 합니다. 엔비디아는 어떤 게 존재를 하느냐. 자, 이게 2023년, 2024년, 2025년입니다. 보시면요, 2023년도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230%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는 쭉 쉽니다. 그러다가 2024년도 접어들어서 상반기에 또 많이 오릅니다. 거의 195%, 200% 정도 오릅니다. 그리고는 하반기 가서 그대로 쉬었습니다. 조정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리고 2025년도는 어땠느냐. 사실은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외부적인 변수가 이제 들이닥쳐서 이렇게 빠진 거지, 사실 요 V자 반등을 이렇게 이어보면 그래도 상반기에 상승을 한 겁니다. 그 상승폭은 얼마냐? 시작해서부터는 한 35% 정도 되는데요, 바닥서 치면은 거의 1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덜 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하반기 오니까 쉬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시즈널리티가 존재했다. 그러면 좋아. 이때도 쉬었으니 연초부터는 항상 갔었다. 그러면 요거 제하면, 하락 제하면 갔었다. 그러면 이제는 내년도 초서부터는 갈 거다 하고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펀더멘탈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우려에 의해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I? 이 뭐지? 모르겠는데 뭐 좋다니까 쫙 갔다가 에이 하다가 또 실적을 보고는 예상치를 보고 와 진짜 좋구나 했다가 에이 이제는 이제 맞이해야겠지. 근데 여기서도 또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상이 AI 고평가 논란이 많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내년 초 상승하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가가 개인들이 환호해서 올라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가 같이 호응을 해줬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하얀 선이 뭐냐면 기관 투자가들이 타겟 프라이스입니다. 그 평균 목표가를 정해놓은 거였는데 항상 보면 주가는 뒤처지지만 따라왔습니다. 기관 투자가들. 즉 월스트리트도 엔비디아는 좋은 주식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다 하고 생각했던 주식이었고, 그리고 보면 중간중간에 시즈널리티가 나왔던 이유는 뭐냐? 애널리스트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고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도 애널리스트가 좋은 평가를 시작하면서 주가가 따라왔고, 그러다가 하반기부터 이제는 뭐 데이터 센터 피크야 하면서 더 이상 목표가를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주가는 쉬었고, 그러다가 연초 와서 그게 아니네, 작년 실적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좋네, 더 가겠구나 해서 올려주면서 주가가 거기까지 쫓아왔고, 그 다음에 하반기 접어들면서 조금 더 주춤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좀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25년 4년 중반서부터 이제 계속 좋을 거다 얘기하면서 주가가 따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 2024년 하반기에 와서 좀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좀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올리면서 이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별로 주가를 높게 평가하지 않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많이 빠졌죠.
결국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다시 AI는 필연이구나, 갈 수밖에 없구나 생각해서 평가를 높게 해주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불같이 다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괴리가요 계속해서 목표가를 높이지만 거꾸로 주가는 빠져내려옵니다. 이 괴리가 과거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로 접어들었습니다. 아까 연말 시즈널리티 얘기했죠. 연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무조건 살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엔비디아는 큰 폭으로 상승할 거다. 왜? 과거에 그래왔으니까. 뭐로? 실적으로. 지금 실적, 역대적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250불까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어디 있느냐? 180불대. 무려 37%의 상승 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50불 갑니다. 못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가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엔비디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I 대세, 반도체 대세, 이건 저희 다 알죠. 근데 반도체주는 그럼 꼭 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그럼 뭘 살까 하는데 엔비디아는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엔비디아가 너무 올랐다, 지금 20배 올랐다, 그러면 2등인 AMD 사면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달 전에요, 이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AMD가 이제 시장에 다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주 시총이 작은 주식이기 때문에 탄력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엔비디아를 조금 처분을 하시고, 그 처분한 돈으로 AMD를 같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시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조금 우려를 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엔비디아 털고 AMD 사래 하는 걸 잘못 받아들였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6년 종목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확고한 저의 의견 말씀드리고 AMD에 대한 의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현재는 시총이 엔비디아가 4.4 트릴리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시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AMD는 얼마냐? 0.35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한 10배가 넘게 이제 작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가 더블 가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 AMD가 더블 가는 게 쉬운가요? AMD가 더블 가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탄력이 더 셀 겁니다. 그렇지만 변동성은 더 심하겠죠. 그래서 주식으로 보면 AMD가 굉장히 공격적인 주식이 되는 거고, 엔비디아는 보수적인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을 생각한다면 엔비디아는 꼭 포트에 있어야 되는 주식이다. 그 AMD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생각한다면 AMD도 좀 갖춰서 가지고 있을 주식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살 때 실수를 많이 저지르시죠. 그게 뭐냐? 바로 기업의 가치가 아닌 차트를 보고 흥분하는 점이 있습니다. 200% 오른 주식을 보면요, 이 회사는 튼튼하고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겠구나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AMD였습니다. AMD가 220% 넘게 바닥에서 이번 해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계약 건수 몇 개 환호하면서 주식에 투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냉정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누가 뉴스에 많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돈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 엔비디아와 AMD를 마치 콜라와 펩시처럼 취향의 차이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단순한 반도체 칩 회사가 아니라 그들은 인프라, 즉 도로와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에 해당하는 막강한 파워를 가졌습니다.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생태계, 즉 쿠다는 전세계 개발자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자물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엔비디아가 싫어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AMD는 어떻습니까? 물론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실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건물주가 아니라 그 건물에 입점하려는 우수한 세입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투자는 도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장사를 잘했는지 보려면 마진율을 보면 됩니다. 즉 물건을 팔고 얼마나 남겼는지를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수익률이 무려 53%나 됩니다. 1,000원어치 팔면 530원 수익이 남은 거죠. 반면에 AMD는 순이익률이 10%입니다. 1,000원 팔면 100원 남은 겁니다. 자, 제조업이 53%의 마진율을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마진율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즉 해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엔비디아는요, 시장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즉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MD는 경쟁자로서, 후발주자로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경쟁을 위해서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률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거다. 그래서 AMD는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를 유잉에 올려놓고 한번 대전을 벌여보겠습니다. 1라운드 순이익률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53%, AMD 10%. 그래서 결국은 1라운드는 엔비디아가 이겼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를 보겠습니다. 자본 효율성입니다. 엔비디아는 75% 나오고요, AMD는 8.8%밖에는 안 나옵니다. 체급이 다릅니다. 엔비디아가 또 압승을 합니다. 3라운드 보시겠습니다.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보여주는 퍼입니다. 놀랍게도 엔비디아는 현재 퍼가 45배, AMD는 무려 107배나 됩니다. 사람들은 엔비디아가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AMD가 엔비디아보다 2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엔비디아가 5배 더 잘 버는데 주가 프리미엄은 AMD가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가 또 승이다. 그러면 4라운드 가보시겠습니다. 생태계 장악 능력, 당연히 엔비디아가 완승이죠. AI 개발 환경은 이미 엔비디아가 중심으로 돼서 짜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라운드 보시면요, 변동성 대비 수익, 즉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간 주가 상승은 AMD가 최근에 들어와선 훨씬 컸습니다. 여기서는 AMD가 이겼습니다. 자, 그럼 미래 성장 속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 트릴리언 달러 회사하고 0.35 트릴리언 달러 회사는 역시 성장 속도는 AMD가 더 클 수 있다에 한 점을 더 줍니다. 그래서 AMD는 승입니다. 결국 보면 펀더멘탈보다도 이런 가격 성장성에 대해서만 승리를 하고 있는 게 AMD입니다. 그래서 보면 엔비디아는 이미 거인이 돼 있는 안정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AMD는 지금 막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있는, 즉 야생마 같은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달려갈 수도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AMD가 나쁜 주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MD에게도 분명한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칩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하죠. 주문에도 1년 기다려야 하고, 현재 어떤 애널리스트는 수요는 10에서 12 정도 있는데 공급이 1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급한 기업들은 대안이 필요합니다. 1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대안으로 바로 AMD를 찾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라클, IBM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AMD 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AMD가 가진 2등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는 AMD가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 달 전부터 AMD가 더 탄력성이 있을 것 같다 한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1년, 1년 반 정도는 AMD한테 기회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현재 보면 마진들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40%에서 52%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등이 너무 바빠서 흘리는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체력을 키우고 있는, 실제로 마진들도 조금씩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폭발력은 오히려 AMD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점은 꼭 명심하십시오. 만약 AMD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 위험성은 꼭 보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해자 부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쿠다 생태계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전부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MD는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거기서 조금 뒤처지고요. 그 다음에 퍼가 107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뭐냐, 앞으로 AMD가 제2의 엔비디아가 돼서 엔비디아를 열심히 쫓아가면서 수익도 많이 낸다 하는 완벽한 성공을 가정한 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이라도 깨지면은 주가는 금방 출렁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 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러면 주가가 좀 많이 출렁거릴 수도 있겠죠. 자, 엔비디아처럼 탄탄한 성벽이 없어서 외부 충격에 훨씬 취약하다 하는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테슬라 가격을 주고 GM차를 사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해서 그렇게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려고 하면
결국은 혹은 은퇴 자금을 잘 운용을 하시려고 하면 꾸준히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정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뭐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주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정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AMD는요 교체 선수 역할을 해서 한때 잘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할래? 그러면 5에서 10% 정도 배정을 하셔서 단기 수익을 좀 기대하시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는 주전 쿼터백입니다. AMD는 훌륭한 백업 쿼터백입니다. 백업 선수가 가끔 경기를 나가서 잘 하기도 하죠. 하지만 감독은 주전 선수에게 연봉을 더 주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기대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와 AMD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1등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대박을 쫓을 때 우리는 확률 높은 곳에 베팅을 해야 되고 편한데 베팅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엔비디아 1순위 그리고 AMD는 후보 순위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 있습니다. 시장을 좀 놀라게 했고 이제 엔비디아 우려하고 AMD 우려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과 아마존이 엔비디아에 대항해서 자체 칩을 내놓았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이젠 엔비디아의 좋은 시절은 다 간 것 아니냐 하는 우려 많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이 뉴스의 진실을 파헤치고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돈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진짜 수혜주 4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팩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소식 들려왔죠. 메타가 구글의 AI 칩인 TPU를 대량으로 구매하려고 한다는 소식, 그리고 아마존이 역시 성능을 2배나 높인 새로운 AI 칩 트레이넘 3를 내놨다 하는 것도 발표 나왔습니다. 구글은 2027년까지 무려 100만 개의 TPU를 출하해서 엔비디아 수익의 10%를 뺏어오겠다. 뭐 이렇게 야심찬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바이오로 칩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 예상했던 건데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뭐를 우리가 봐야 되냐면 GPU와 ASIC, 즉 ASIC이라고 하죠. ASIC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엔비디아의 GPU는요. 맥가이버 칼입니다. 어떤 AI 작업이든 다 처리할 수 있는 범용성이 아주 탄탄한 그런 무기죠. 반면 구글과 아마존이 만드는 ASIC 칩은요 특수 목적입니다. 즉 특정한 전문가용 전동 드릴과 같은 거죠. 오직 한 가지 일만 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다양하게는 못 쓰는 것이죠. 그 한 가지 일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말입니다. 자, 그럼 빅테크는 왜 수조를 들여서 전동 드릴을 만들까요? 답은 돈입니다.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나 인스타그램 피드 랭킹은 매일 수십억 번씩 똑같은 계산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런 단순한 반복 작업에 비싼 만능 칼인 GPU를 쓰는 것은 좀 낭비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칩, 즉 ASIC을 쓰면서 GPU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50%에서 100%나 더 높은 그런 칩을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즉 어마어마한 전기세와 운영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엔비디아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지갑을 지키려는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결국은 AMD일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AMD의 전략은 엔비디아보다 조금 싸고 쓸만한 칩을 파는 것이었는데 근데 빅테크들이 직접 만드니까 AMD보다 훨씬 싸고 좋은데 라고 깨달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최근 성능은 엔비디아에게 밀리고 가성비는 빅테크 자체 칩에 밀리는, 그야말로 AMD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지금 AI 칩 시장은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요하고 공급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칩이 부족한 시장이다. 그래서 AMD도 스캔은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안전할까요? 네, 여전히 강력합니다. 빅테크 자체 칩으로 가려는 시장은 전체 10% 수준입니다. 범용 작업은 필수적입니다. 90%가 범용 작업이라고 해야 됩니다. AI 학습, 로보틱스, 자율주행, 신약 개발 이런 게 전부 범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엔비디아의 GPU와 쿠다 상태계가 표준인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AI 시장 전체 파이는 앞으로
19배가 확대될 거라고 하고요. 연평균 38%의 성장을 유지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점유율을 조금 내줬다고 그래서 이렇게 큰 시장이 다가오는데 절대적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물론 AMD의 매출도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볼 때 단기적으로는 별 걱정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당분간은 AI 칩은 셀러즈 마켓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이 칩 전쟁 시대, 승자를 맞추려고 너무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엔비디아는 포트에 넣어두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성장할 것 같은 AMD도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조금 늘 수 있다. 거기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이 둘이 싸우고 다른 칩하고 싸우고 해서 얘네들이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조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곡괭이와 삽을 파는 진짜 승자들을 또 우리 포트에 담아야 됩니다. 즉 칩 전쟁에서 누가 이기든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들입니다. 그게 뭐냐? 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연결하고 그리고 그거를 시키는 이 세 개의 회사입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SMC입니다. 제조의 신이죠. 엔비디아의 GPU도 TSMC가 만듭니다. 구글의 TPU도 TSMC가 만듭니다. 아마존의 트레니움도 TSMC가 만듭니다. 심지어 AMD의 칩까지 TSMC가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TSMC로 통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춤형 칩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TSMC의 첨단 패키징 기술 몸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연결의 제왕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메타가 자체 칩을 만들 때 설계를 도와주고 로열티를 받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더 중요한 건 연결입니다. AI 슈퍼컴퓨터가 작동하려면요, 수만 개의 칩이 초고속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게 브로드컴입니다. 칩은 누가 만들든 그 칩들을 브로드컴을 망을 통해서 연결해야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꼭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승자는 뭐냐? 냉각의 마스터 버티브입니다. 자, 칩을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되게 되면 열이 납니다. AI 칩의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데이터 센서 운용비의 3분의 1이 전기료인데요. 그 전기의 40%는 냉각을 하는 용도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버티브는 이 열을 잡는 액체 냉각 기술의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칩 전쟁 승자가 누가 되든 그 칩을 반드시 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물리 법칙입니다. 자, 칩을 디자인해도 만들어야 합니다. TSMC 꼭 필요하죠. 그러면 이게 뭐나 마찬가지냐? 좋은 각본을 써도 그 각본대로 연기를 잘할 훌륭한 연기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처럼 TSMC가 그런 연기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칩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려면 서로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브로드컴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칩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열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열을 식혀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이 세 개의 회사가 꼭 필요합니다. 누구한테? 모든 빅 IT 회사들한테는 이 세 회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회사들을 각기 따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군데씩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째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즉 4번 타자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미 여러분께 많이 소개해 드린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회사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끝났다.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속지 마십시오. 시장은 커지고 있고 빅테크는 자신들에게 좀 유리한 전략을 수행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이 거대한 AI 인프라를 지탱하는 엔비디아, AMD도 있지만 TSMC, 브로드컴, 버티브, 그리고 네 번째 회사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회사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현명한 투자는 뉴스가 아니라 펀더멘탈을 봅니다. 여러분, AI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MOS 포트폴리오 지금 운용 중인데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2.56% 마이너스 나고 있고요. 지수보다는 2.39%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쫓아왔고 이제 어제 코인이 좀 빠지면서 이제 밑으로 왔고요. 그래서 더 이제 이거를 뚫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면은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개의
맥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고 현재 팔란티어, 비트코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가 물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플러스가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엑스템포트입니다. 이것도 많이 올라서 지금 12% 올라오고 있고요. 지수 대비해서 4.49% 마이너스 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가 넘게 차이가 나다가 꽤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개별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이 좀 약진을 해주면 훨씬 빨리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포트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코어위브 가장 비중 높고요. 그 다음에 팔란티아, 테슬라, 아이온큐, 메타, 아마존, 이렇게 알버멀,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버티브, 엔비디아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아마 이번 주에 매도가 될 거고요. 이제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자금으로 엔비디아 좀 더 저희가 채울 테고, 그다음에 구글도 좀 더 태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AMD도 조금은 줄이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진행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워렌 버핏처럼 기업 읽기 이제 4단계 과정으로 쭉 나눠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2단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게 뭐 좀 지루한 이제 강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꾸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은요 기업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의 페이퍼 혹은 유튜브 영상 들으시는데도 많은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용어들이 여러분께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오후에 잠깐 뵙겠고, 그다음에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